2021년 9월 2일 목요일 매매일지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. 본 채널은 직접 개발한 자동 매매 프로그램으로 트레이딩하는 기록을 남기는 유튜브 채널입니다. 오늘 거래한 종목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타임 링크는 동영상 설명란에 추가해 놨으니 원하는 종목만 선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의 매매 전략은 신규 매수는 금지하고 가능한 현금화하고 시장을 관망하자라는 전략입니다. 국내 주요 지수를 먼저 살펴보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0.97%, 그리고 코스닥은 플러스 0.12%로 마감했고요. 코스피는 좀 많이 하락했고 코스닥은 그 보합 정도 수준, 강보합 수준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거래한 내역이 특별히 많지는 않은데요. 전략별로 이제 거래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. 참고로 저는 이제 전략을 나눠서 그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요. 그 전략 중에는 이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을 이용한 단기 거래 전략이 있고, 오늘은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신규로 매수했습니다.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을 추가로 매수했고요. 덕산 네오룩스는 어제 그 1차로 매수를 했는데 계획한 물량을 다 매수하지 못해서 오늘 일부 추가로 매수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무한 매매라는 전략으로 이제 추가 매수한 LG 화학이 있고요. 무한 매매는 좀 설명하자면 긴데, 분할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그 매수할 금액을 10분할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자세한 내용 밑에서 한번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. 거래 내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역헤드앤 숄더 패턴을 이용한 단기 거래, 그 첫 번째 종목으로 클래시스라는 종목이고요.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5%, 매수 일자는 9월 2일입니다. 클래시스는 역헤드앤 숄더 패턴으로는 거래를 한두 번 정도뿐이 안 해봤던 것 같고, 이렇게 계좌를 따로 분리한 이후엔 처음 거래한 거로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매매일지를 한번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3분봉일 겁니다. 3분봉이고, 클래시스가 3분봉으로 보면 최근에 주가가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3분봉을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9월 초까지 보이다가 9월 1일까지 보이다가 9월 2일 9월 1일이죠. 9월 1일 월 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이렇게 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그 매도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없으니 이렇게 쭉 주가가 이렇게 속절없이 이렇게 쭉 빠졌죠. 거의 하락 VI까지 갈 정도 근처까지 이렇게 빠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. 이렇게 쭉 빠졌는데 다행히 오늘은 조금 반등을 시도했고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. 중요한 건 이제 내일일 것 같은데, 내일 반등이 이어질지. 저도 이제 클래시스를 장기 투자 종목으로도 가지고 있고 스윙 거래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단기 투자도 하고 있는데, 이 역헤드앤 숄더는 이제 단기로 들어간 거고요. 클래시스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회사도 성장하고 주가도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역헤드앤 숄더 패턴, 이게 말 그대로 역헤드앤 숄더 패턴처럼 보이네요. 이렇게 왼쪽 어깨가 있고 머리가 있고 오른쪽 어깨에서 상승할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갔고요.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 줘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서 이제 상승 힘이 좀 있다면 좀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, 여기서 너무 갑자기 빠졌기 때문에 이 하락분을 좀 메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렇게 클래시스는 오늘 신규로 매수했고요. 목표 수익률 플러스 5%인데 목표 수익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지는 없지만 좀 지켜보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이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5%입니다. 매수는 9월 2일 추가로 매수했고요. 이게 어제도 이제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, 오늘은 신호가 와서 매수한 건 아니고 어제 매수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물량을 다 못 채운 걸 알고 추가로 매수를 수동으로 했고요.
다만 이제 그 덕산 네오록스는 지금 어제 9월 1일 날 마감이 이제 윗꼬리가 좀 긴 형태로 이렇게 마감이 돼서 좀 불안하다라고 했는데, 역헤드 숄더 패턴으로 매수한 종목이 바로 이렇게 좀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,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빠졌지만 어제 어떻게 보면은 매수하지 못한 물량을 조금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추가로 매수했습니다. 아직은 뭐 21선 위에 있고 뭐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무한매매 전략을 이용한 그 거래이고요. 그 종목으로는 LG화학 한 종목이 있습니다. LG화학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죠. 뭐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, 뭐 비단 악재 때문인지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주가가 속절없이 빠지고 있습니다.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한매매라는 전략이 그 분할 매수한다, 10분할해서 분할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매수 수량을 좀 나눠서 원하는 매수 가격에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분할을 하지만 이제 뭐 가격이 낮은 가격일수록 비중이 좀 커지는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. 매도 가격 또한 이렇게 지정해 놨습니다. 이제 5% 수익을 달성하면 주문별로 매도가 나간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오늘은 세 번째 71만 7천원 이 3번 주문이 체결됐습니다. 제가 이 범위를 마이너스 15%까지 설정해 놨는데 뭐 이렇게 빠르게 체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. 이러다 정말 10번째 주문이 나가는 건 아닐지 약간 걱정이 좀 앞서네요. LG화학 무한매매 전략은 목표 수익률이 이제 각 주문별 플러스 5%로 잡고 있고요. 매수 일자는 9월 2일, 오늘 또 추가로 매수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무한매매 이 플랜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드리자면, 무한매매 이 박스 상단은 77만 6천원 정도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박스 하단은 63만 8천원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고, 뭐 하락할 수 있겠다라기보단 그 정도 범위로 이제 열어놓고 매수하겠다라는 전략이고, 이제 박스를 이제 라인으로 보면 뭐 이렇습니다. 뭐 거의 작년 주가 범위인데, 여기가 이제 작년 영역이죠. 작년에 6월부터 뭐 12월까지인데, 작년에 이제 치열했던 이 영역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, 요 안에서 지금 매도를 하겠다라는 전략이죠. 그래서 현재는 여기 이제 중간 정도 위치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 박스 하단까지 뭐 내려갈 수도 있겠다, 뭐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매수를 하겠다라는 전략이고, 이 안에서 계속 이제 뭐 횡보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땐 이게 뭐 단기간에 V자로 뭐 반등할 수는 없을 것 같고, 지금 뭐 지수보다 한없이 더 많이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그냥 다시 복구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, 뭐 그 방법보다 저는 이 구간에서 횡보하는 이 박스에서 대응하자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. 장기 투자에서도 지금 LG화학이 손실 중인데, 그 손실분이라도 뭐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좀 복구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만 이 박스 하단을 이탈하는 뭐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겠죠. 뭐 그 상황까지는 아직은 계획하지 않고 있지만, 일단은 이 박스 안에서 하락이 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잔고 상황을 좀 살펴보면, 잔고는 좀 빠르게 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투 계좌는 클래시스가 지금 뭐 고점을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, 뭐 단기적으로는 그 하락 추세로 좀 들어와 있고요. 뭐 이 하락 추세가 오히려 그 반등을 좀 부르는 좀 그런 상황이 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DPC는 이제 한 주만 좀 남겨놨는데, 정찰병 한 주만 남겨놨는데 뭐 어제랑 큰 차이 없이 이렇게 추가 상승 없이 마무리되더라고요. 그리고 뭐 나머지 종목은 뭐 그러하고요. 뭐 LG화학만 지금 계속 추가로 빠지고 있다. 제가 이제 장투 계좌에 LG화학을 마이너스
10%대, 그러니까 11%뭐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춰놓고 좀 지켜보려고 했는데, 그게 불과 며칠 사이에 지금 뭐 마이너스 20% 가까이 손실이 나고 있어서 이제 무한 매매로 전략을 바꿔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쌍바닥 스윙 계좌에서는 뭐 다 하락 중인데, 더존 비지온이라는 종목이 좀 상승세로 좀 돌아선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쌍바닥 단타 계좌는 신풍제약 한 종목만 이제 수익 중이고, 나머지는 전부 손실 중인 상태입니다. 실험 계좌도 마찬가지로 뭐 두 종목 다 손실 중인데, 뭐 최근에 바이오주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, 그로 인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,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승세였던 것 같은데,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마감되고 좀 이제 좀 횡보 내지는 좀 추세가 좀 하락하는 건가? 라는 게 잔고를 보니까 좀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. 헤드앤숄더 단기 계좌는, 단타 계좌는 뭐 최근에 이제 비중을 조금씩 늘리곤 있는데, 여기도 현재 뭐 상승과 하락이 뭐 반반 정도 되는 것 같고, 현재 마이너스 1% 정도, 2% 정도 그 손실 중입니다. 그 중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이 지금 좀 하락 중이고요. 그동안 사실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하락은 사실 뭐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는데,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무한 매매 계좌는 이제 코덱스 200 그 지수를,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과 LG화학 종목이 지금 편입되어 있고요.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식 자산 현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, 주식 자산의 목표는 현금 비중을 30%로 유지하자. 이거는 뭐 어떤 상황,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항상 좀 유지하자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,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월 목표 수익은 이제 제가 복리 플러스 2.5%를 잡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9월달 수익이라기보다 이제 9월달 자산이 118만 원 증가해야 된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목표 잔고는 그렇게 되면 4,846만 원 정도가 되고요. 다만 현재 실 잔고는 4,637만 원 정도 되고, 9월 목표 달성까지는 마이너스 208만 원 가량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자산은 전거래일 대비 마이너스 40만 원 감소했고요. 지수 대비 잔고 증감은 뭐 보통이지만 조금 나쁜 편으로 좀 생각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자산 현황은 이렇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월 목표 지금 현황을 보면은 이 추세가 뭐 바로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.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2.5% 월 2.5% 수익률 차트고요. 이 녹색이 제 자산인데, 8월 달까지는 거의 파란 라인에 걸쳐 있다가 뭐 9월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. 아직은 뭐 9월이 그 시작이기 때문에 뭐 남은 기간 동안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. 뭐 한 달을 놓고 보면 주가도 사실은 뭐 저점과 고점이 있을 터인데, 뭐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자산 현황을 이제 일로도 좀 살펴보면은 이제 뭐 월을 조금 더 자세히 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이 현황을 보면 여기도 지금 2021년 7월 목표 수준으로 지금 2021년 9월 목표 4,800만 원을 향해 가야 되는데, 2021년 7월 4,612만 원 이 목표를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요. 아직은 뭐 추세가, 이 자산 차트만 봐도 지금 어떤 헤드앤숄더의 패턴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. 패턴을 요즘 자주 보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, 이게 최근에 이제 급락했던 상황의 제 자산인데요. 뭐 그대로 제가 홀딩하고 있다 보니까 뭐 지수를 많이 따라가는 그 상황이 연출되고, 자산 또한 뭐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닥을 찍고 지금 빠르게 급반등을 했으니 사실 저는 좀 상승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. 다만 이제 상승으로 가기 위한 약간의 조정 내지는 다지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
여기서 이제 뭐 큰 하락 없이 여기서 조금 바닥 찍고 다시 한번 상승할 거라고 좀 기대하고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의 전략은 지금 현금 3% 수준으로 현금이 굉장히 적은 상태인데, 그 이유는 지금 시장이 조금 횡보 구간이고 뭐 크게 시원시원하게 지금 뭐 상승이 개별 종목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현금화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. 뭐 또 특히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고 해서 이제 현금이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지수가 상승할 때, 그리고 개별 종목이 상승할 때 현금화하고 좀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직은 좀 시장이 불안하다고 좀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지켜야 될 것 같고, 지금 주가가 사실 조금 9월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서 좀 상승 없이 좀 이렇게 9월 1일만 반짝 상승하더니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 시장 상황이 지금 썩 뭐 좀 희망찬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9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뭐 8월도 마찬가지지만 지수라는 게 한 달 기준으로 나눠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월봉이겠죠. 저점과 고점이 뭐 존재하는데, 지금 이제 월초 현재 상황은 9월 초 지금은 고점일까 아니면 저점일까, 뭐 아니면 중간 어딘가일 수도 있겠죠.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어딜까라고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희망회로일 수도 있는데, 이건 이제 코스피 월봉을 뭐 출력해 본 건데요. 사실 최근에 뭐 월봉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었는데, 최근이 아니죠. 지난달이죠. 이게 지난달 2021년 8월 캔들이 보니까 아래 꼬리가 최근에 본 적 없는 굉장히 긴 형태로 꼬리가 생겼더라고요.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, 일반적으로는 뭐 아래 꼬리가 길면 뭐 상승 전환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, 그러면은 이제 9월 달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희망을 가지고 있고, 뭐 그렇다면 양봉이 만들어지려면 이 지금 음봉이기 때문에 이게 상승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, 양봉의 크기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이 양봉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양봉 전환된다면 현재는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큰 틀에서는 아직 코스피나 뭐 우리 국내 한국 지수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더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뭐 갖고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또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시장에 임하고 있습니다. 오늘 매매일지는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. 뭐 실제 매매일지보다는 다른 얘기가 더 길어진 것 같은데 오늘 매매일지 기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